네, 급등TV 빵용입니다.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 알아보는 시간,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수는 좋진 않습니다. 물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여력은 있으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3전이 반도체가 찌그러지면서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. 그러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5일선 근방에서 돌고 위치해 있다는 것이 아직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은 뭐 여러가지 테마도 있겠지만 지금 많이 물려 계셨던 종목이라고 보이는 대북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대북주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난 다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. 사실 차트적으로 보면 거의 조정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15% 정도 아난티 같은 대장주가 15% 정도 빠졌는데요. 사실 우리가 한미훈련을 하게 되면서 대북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뭐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긴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죠. 그냥 연례적인 어떤 겁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, 결국 대북주의 핵심은 미국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. 미국이 왜 중요하냐? 어차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한다든지, 이런 한국은 당연히 북한이랑 잘 되고 싶겠죠.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 또한 북한과 잘 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.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좋다면 사실 좋습니다만,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저희는 감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적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원래 민주당의 그런 모습들, 대화 정도는 괜찮다라고 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과거의 대북주의 영광,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19년도 초에 18년도 19년도 초에 이 엄청난 상승세를 사실 기대하기는 힘듭니다만 당장으로는 이 과도한 급락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연락 채널이 불통이 되어 있지만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 그 한미 훈련 중이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한미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 연락 채널이 다시 회복을 하고,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북한이 수해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뭐 국제기구 UN 같은 데서 이제 백신도 좀 달라고 그러고 뭐 밥도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철도나 이런 큰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대북주는 쉽지는 않겠지만 인도적인 테마주였던 종목들은 그래도 아직은 기대를 하실만하다, 희망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식량 테마주나 뭐 의료 테마주겠죠. 그래서 식량 테마주로는 가장 뭐 비료, 사료 이런 대표적인 조비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, 의학으로는 조화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. 최근 차트들을 보신다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사실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나온 7월 27일 이때 이제 북한에 뭐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 지금 거의 그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. 또 조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7월 말부터 올랐던 이 상승세에서 거의 다 반납을 하고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가격적인 조정은 거의 끝나지 않았느냐.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항상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,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어떤 미국의 태도나 미국이 이제 정말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북 정상회담 같은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당연히 돌파를 하겠지만, 그것이 아니라면 뭐 그냥 반등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어찌됐든 이 북한이 굉장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더불어서 단순히 이런 북한적인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.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뭐 나쁘진 않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한번 인플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식량주들, 특히 뭐 예를 들면 팜스토리 같은 거 보실까요?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
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북주로 약간 엮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길게 보신다면 이때 올랐던 이유, 그러니까 올 초부터 5월까지 올랐던 이유는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, 인플레이션, 기대 회복,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것이죠.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코로나가 다시 터진다 어쩐다 하더라도 지금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꾸 그 올랐던 그 가격분에 대해서 지금 전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? 음식료 가격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식량주, 비료주, 사료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 테마가 기조에 깔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만 보신다면은 별 이슈가 없었던 이 구간 5월부터 7월 구간까지 주가가 거의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적 조정은 어느 정도 빠졌다. 이 가격적 조정이란 게 결국은 여기 물렸던 애들이 결국은 손절 치지 않겠습니까? 이 손절을 치고 더 이상 이제 팔 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물론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가지는 않겠죠.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. 뭐 예를 들면은 8월 15일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 종전선언 같은 이슈라든지, 또는 지금 미국 하원에서 이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에선 발의를 했습니다. 뭐 매번 했던 것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북미 이 이산가족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한국도 이산가족 상봉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, 이것이 이제 보통 추석 전후로 되겠죠. 그래서 이 정도쯤은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런 것들의 기대치가 있다면 뭐 조정은 한 달 또는 2달 정도 추석 전까지만 조정을 주고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가 대북주는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겠고요. 여기서 뭐 급등을 바라는 분 아무도 없겠습니다. 대부분 이제 내 손절 라인, 내 본절까지만 와달라, 대부분 이런 얘기겠죠. 뭐 조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이런 얘기 있고, 또 효성 OMB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딱 그 정도까지만 좀 와달라라는 것인데,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오르기 쉽지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악재긴 악재고 지금 한미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그렇지만 여기서 더 빠져봐야 더 빠지기 힘들 것이고, 오를 때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해주지 않겠느냐.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아닙니다만 회복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북주 지금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. 거래량만 보더라도 효성 OMB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. 조비를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죠.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. 이 얘기는 시장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,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외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테마, 특히 대북 테마는 우리나라의 엄청 큰 이슈거리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관심이 멀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집을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테마는 계속 돌겠고요. 2차전지 이렇게 강하게 날아갈 줄 몰랐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테마주를 계속 눈여겨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